배수연 연합인포맥스 뉴욕 특파원 연결해서 미국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잭슨홀 미팅이 있고 금요일날 미국이 폭락한 이후에 월요일, 화요일도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왜 그렇고 지금 월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지의 분위기부터 한번 좀 전달을 해 주시죠.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어느 버너쇼의 묘비명으로 잘못 알려진 그런 내용이긴 한데요. 딱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가장 우려해왔던 시나리오가 가시화된 것 아니냐. 연준이 선제적인 그 통화 정책을 게을리한 탓에 급제동을 걸게 됐고 그에 따른 충격이 고스란히 지금 금융시장에 지금 전이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특히나 많이 저격해왔던 그 모하메드 엘 에리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그 채권 운용 펀드인 핌코의 수장을 지내기도 했고요. 월가에서 좀 패드워처로 유명세를 떨치는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에리언이 이제서 이제 연준이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파월이 몇 달 전에 이미 말했어야 될 걸 이제서 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모호한 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본에 충실하게 지금 파월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지난 18개월 동안 연준이 잘못해왔던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없었다라고 다시 한번 저격을 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의 고위 관계자들, 연은 총재들이 좀 선제적으로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부분을 월가가 좀 무시해왔던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던 게 아닌가. 연준은 분명한 시그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보내왔지만 위험자산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보고 싶은 맥락만 유리하게 좀 아전인식적으로 좀 해석했던 데 따른 그런 충격이 전해진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연준 피벗 이런 얘기까지 쓰면서 내년에는 금리 인하할 거 아니냐라고 시장이 예상을 했었는데 이거 더 이상 기대 못하는 게 됐나요? 네, 연준 피벗이라는 부분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보고 싶은 부분만 봐왔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준 피벗이 나온 이후에 보면 다시 밈 스탁이 급등세를 보여왔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연준의 책임론도 월가에서 상당히 많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준 피벗이라는 부분은 지난번 FOMC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보면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봐왔어야 되는데 지금 피벗이라는 것보다는 파월 의장이 분명히 명토 박아서 말했던 것처럼 스탑 앤 홀드 정도까지를 기대해 보는 게 최대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늠해야 될 것은 연준의 최종적인 금리 인상 수준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고요. 피벗은 가당치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 우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을 했었고, 많은 그 참석자들이 이제 파월과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모두 다 매파적인 발언을 다 쏟아냈거든요. 특히 이창용 총재는 한국의 통화 정책이 연준과 차별화하기 힘들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상 멈추기 전에는 한국이 먼저 멈추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전반적인 상황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정말 아주 맥락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IMF에서 아태 국장까지 하시고 그리고 금융위 부위원장 할 때 저희들이 출입 기자도 하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환율만 놓고 보더라도 저희들이 차별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비교적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 가운데서도 선제적으로 움직인 그런 모범적인 중앙은행 가운데 한 곳으로 지금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준이 이미 다음 달에도 적어도 50bp, 지금 패드워치에서는 75bp 인상 가능성을 72% 정도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9월달 기준금리 인상도 75bp까지 가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같은 스몰 오픈 이카노미에서 연준과 차별화되는 행보를 걷는 건 상상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연준과 차별화된 행보를 걷는 것 자체가 거시 건정성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무모한 행동일 것 같습니다. ECB도 최근에 독일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게 나오면서 다시 75bp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 한때 그 유로화 환율이 1달러화와 1대1의 등가로 교환되는 페리티 환율을 한때 회복했고요. 마감가도 1달러를 넘어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개장 전에 봤을 때는 또다시 페리티가 무너지긴 했는데요. 여하튼 지금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행보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엉석바지로 자라왔던 그런 그 금융시장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더 이상 중앙은행 풋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보내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연준이 앞에서 선봉에 섰기 때문에 다른 글로벌 주요 은행들도 사실상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연준이 글로벌 금융을 보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로지 미국 경제만 보고 하는데 그에 따른 파급 효과가 결국은 환율 등 거시 요인을 타고 다 파급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방송에서 잭슨 홀의 관전 포인트를 QT하고 그다음에 강달러에 대한 연준의 평가라고 하셨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연준에서 강달러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가 사실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연설에서 여기에 관한 어떤 힌트 같은 것들이 좀 있었는지요? 예, 직접적인 코멘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파월이 지난번 6월 그 FOMC에서 우리가 그 최종적인 금리 인상의 그 중간 하한선을 어디로 평가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4%대라고 이야기했고 이 부분이 다시 점도표를 통해서 9월 달에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좀 그 연준이 달러화 강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QT 양적 긴축에 대해서도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정도로 놓고 본다면 지금 그 야데니 같은 그 리서치 회사에서는 강달러화가 지금 지니는 금리 인상 효과가 적어도 50bp는 된다. 지금 그 이미 달러화의 구매력에 반영된 금리 인상 효과가 50bp 정도 수준은 된다. 그리고 그동안 연준 블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을 포함해서 연준 관계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놓고 보면 양적 긴축의 효과도 최소한 한 50bp는 된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합산을 해도 한 100bp 정도의 그 금리 인상 효과가 2023년 정도까지는 양적 긴축을 감안하면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긴축 효과까지 감안을 하면 연준의 행보도 좀 보일 수 있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이야기했던 그 연설의 숨은 그림 가운데 하나가 스탑 앤 홀드도 주목해봐야 될 것 같다. 상당히 제약적인 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올려놓은 뒤에 좀 지켜보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말까지 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양적 긴축이 계속 기조적으로 진행이 되고 강달러화 기조가 계속된다면 연준이 스탑 앤 홀드를 할 수 있는 여건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점쳐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잭슨홀 미팅 조정받기 전까지 미국 증시 꽤 강하게 올랐습니다. 뭐 베어마켓 랠리라고도 했었고 썸머 랠리라고도 했었고 우리 시장도 주가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하락의 절반 정도를 되돌리고 나서 나스닥 기준으로 최근에 반등폭의 절반을 3일 만에 그냥 뱉어냈거든요. 뉴욕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조정 국면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건지 시장에 대한 분석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분석은 뭐 전문가들께서 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다만 이제 그 트레이더들의 그런 포지션에 대해서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선물에 대한 순물 포지션이 지난 2개월 사이에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최대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 순전히 그러면 하락에 대한 배팅이냐라고 볼 수 는 없겠지만 해지 물량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메시지는 썸머 랠리는 정체됐거나 이제 끝이 났다, 일단락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규모가 조금 지난 데이터이긴 하지만 지난 주말 현재 한 26만 계약 이상 그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 6월 고점하고 비슷한 수준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포지션만 놓고 보면 베어마켓 랠리는 거의 끝난 게 아니냐. 그리고 베어마켓 랠리라는 것 자체가 거의 자기 실현적 예언의 형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투자자들이 지금 그 미국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을 빼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최근 그 지난주 말 기준으로 한 12억 달러가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6월과 7월 사이에는 지금 모두 빠진 총 규모를 놓고 보면 한 440억 달러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베어마켓 랠리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일부 전문가는 월말로 갈수록 연말로 갈수록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잭슨홀 미팅 때 파월 의장께서 나 매야 이러고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여러 그 연준 이사들도 계속 무슨 인터뷰나 연설이 있는데 연준 이사들의 그 연설 내용은 지금 어떤 상태로 가고 있나요? 전부 다 이 매발톱을 내밀고 있는 건지요? 아니면 좀 그 중립 같은 모습도 좀 있는지요? 그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되돌아보면 연준의 그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가진 위원들이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 이전에 나와서 여러 차례 매파적인 발언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에 사전적인 시그널을 준 것으로 봤어야 하는데 되돌아놓고 보면 누구나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연준 위원들 가운데 유보적인 발언을 하는 고위 관계자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그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같은 경우 저희들이 특히나 주목해봐야 된다고 저희 매체에서도 여러 번 그러니까 진단을 해왔던 것 같은데요. 카시카리 총재는 그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나서 시장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받아들여지는 방식을 보고 사실 기뻤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연준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긴축적인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시장은 이걸 제대로 듣지 않았고 베어마켓 랠리를 펼치는 등 연준의 그런 메시지와 좀 배치되는 패턴을 보여왔다. 그래서 이 부분의 그 패턴을 보고 오히려 기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닐 카시카리 그 총재는 연준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그런 비둘기파적인 위원이었고요. 전날 그 연준의 넘버 3인 그 뉴욕 연은 총재도 나와서 상당 기간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연준의 그런 그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을 했습니다. 제약적인 정책은 아주 상당 기간 유지를 해야 된다고 말을
했고요. 다른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절대 예상한 대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분간 상당히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시장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 내부에서는 여기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그런 공감대가 아주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파월이 좀 더 명시적인 말투로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연준의 입장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연준의 입장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고 거기 이제 방점을 찍기 위해서는 9월 달에 FOMC의 방점을 찍기 위해서는 지표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나올 지표들 소개해 주시죠. 네, 뭐 다른 지표들도 많겠지만 당장은 가장 주목해야 될 게 이번 주말 9월 2일 날 현지 시간 발표되는 8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또 한번 바뀔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 하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약간 꺾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연준이 매입 발톱을 숨기지 않는 이유가 고용이 아주 강하다는 그런 논거를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8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한 32만 5천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에 52만 8천 명 증가하면서 서프라이즈가 됐고 그게 연준의 매파적인 행보를 더 강화하는 그런 논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지금 연준이 추가적으로 매파적인 행보를 더 강화할지 여부에 대한 시장의 판단이 엇갈릴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여기 선행적인 지표로 발표된 구인 이직 보고서는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게 월가 예상치보다 한 100만 건 이상 더 많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의 고용 시장은 상당히 견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주말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생생한 목소리를 현지에 계신 특파원님, 배수연 특파원님에게 들어봤습니다. 특파원님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